여야 모두 이 공통된 어떤 합의하에 간첩법을 개정하자라는 목소리가 양쪽에서 나왔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돌연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간첩법 개정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간첩법 개정안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바꿔서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법사위 법안14 제1 소위까지 통과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돌연 반대 가닥, 심의 중단, 야권 관계자, 지도부에서 우려한다. 법안 심사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인터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 기밀이 한 조선족을 통해 북한으로 빼돌려지는 이른바 간첩 혐의가 뚜렷해 보이는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저 간첩범의 한계 때문에 간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훨씬 처벌 수위가 낮은 기밀 유출 혐의로 처벌한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 없이 여야 없이 모두 다 간첩법을 개정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법안 1소위까지 통과된 건데 이 보도대로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왜 돌연 간첩법 개정을 반대할까요? 한동훈 대표 최근 이렇게 목소리를 낸 바 있었죠. 들어보시죠.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킵시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기류로 바뀌었다. 그래서 법안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간첩법 개정이 있어야 외국의 산업 스파이들이 우리나라 첨단 기술을 빼내가는 걸 엄벌할 수 있다. 여당 대표로 묻는다. 민주당은 다시 간첩법 반대로 되돌아간 거냐. 자,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질문 그대로를 또 이 민주당 우리 패널분들께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간첩법 반대로 돌아간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금투세 이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이냐 폐지냐 유예안을 놓고 굉장히 당에서 논란과 이제 이견들이 분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찬반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폐지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는 뭐 지난번에 민주당이 반대해서 뭐 이거 확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반대한 거 아니다. 법원 행정처 중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1소위까지 통과가 됐는데 저도 이제 이게 보류된 것처럼 기사가 났길래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그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조금 공청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신중론의 차원인 것이지 이걸 당장 뭐 다시 확 180도 돌아서 가지고 다시 반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나 이런 논의 과정을 한번 거치자, 조금 신중하게 다시 한번 보자라는 정도의 입장이 지금 당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럼 다시 하지 말자는 거냐 막 이런 얘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궁금한 것이 보통 이제 법안이 처음에 발의되거나 오래 있었던 기존의 법안 내용을 바꿀 때는 공청회를 거쳐서 가는 게 맞는데 이 경우에는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도 있어서 야당에서조차 간첩법을 개정하자는 법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도부에서 반대 기류로 선회를 했다. 이유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건데 갑자기 왜 지도부는 신중해진 겁니까? 그 갑자기 지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지점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제 좀 물어봤는데 그냥 공청회 통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왜 갑자기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하자고 지도부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이거를 조금 더 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판단한 건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반대는 아니다. 반대는 아니고 논의 과정을 한 번 더 네. 보자. 1소위 통과니까 뭐 전체 상임위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보자 이런 그렇군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최근에 한 사업가가
이 북한 공작원에게 이른바 포섭된 중국 조선족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국가 기술에 해당하는 이 기술 정보를 결국은 북한으로 빼돌렸다라는 것을 경찰이 검거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간첩법을 적용 못한다라고 해요. 자, 그럼 민주당 지도부는 왜 갑자기 이걸 브레이크 시켰을까요? 이양수 의원님. 이 법은요. 간첩죄는 지금 우리 법에 적국에만 간첩죄를 할 수가 있어요. 적국은 북한입니다. 이거를 적국을 외국으로 한자 고친 거예요. 적을 외로. 지금 일본에 중국에 지금 우리 군사기밀 팔아먹은 사람들이 간첩죄가 아니고 적국이 아니니까. 네네. 군사기밀 유출죄 징역 4년. 간첩죄는 징역 10년, 징역 7년 이상입니다. 간첩죄는 그냥 7년부터 시작해요. 근데 나머지 법들은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뭐 군사기밀 유출죄 같은 거는 이게 10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형량이 낮아요.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 반도체 기술을 한국으로 유출했다, 가져왔다. 그래갖고 반간첩죄로 그 구속을 했어요. 우리는 중국으로 유출한 사람을 반간첩죄가 아니고 군사기밀 유출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끼리는 원래 동등한 원칙에 대해 동등 원칙이 지금 지켜지질 않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양당이 모두 문제가 있다 해서 언론에서도 지적했고 그리고 법도 다 냈고 그다음에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된 법안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갑자기 딱 걸었다? 싱하이밍이 중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저는 전화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의혹입니다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예. 행동을 민주당 지도부가 하느냐.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23년 6월 그때 그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을 만나러 주한 중국 대사를 갑니다. 거기서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거의 뭐 하대하는 식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중국이 경제 대국이니까 중국한테 무역 수출이나 열심히 해라. 그럼 떡고물 좀 먹을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하고 미국 및 친서방의 침착하는 그런 외교 계속하면은 후회하게 될 거다. 이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거 듣고도 아무 항의 한마디 못하고 온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 중국에서 무슨 소리 좀 들려오니까 야 이거 좀 신중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지금 지도부가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익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자 반드시 외자로 고쳐야 됩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 개인적 견해 주셨는데 중국 눈치 본 법안 아니냐, 중국 눈치 본 조치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부위원장님. 절대 그럴 리 없고요.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팩트는 이 간첩죄 적용의 형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지난 국회 때부터요.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소극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시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민정의원들이 제기했던 것. 그러니까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도 지금 뭐 이양수 의원님이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말씀하신 똑같이 적국에서 처벌 범위를 외국 그에 준하는 단체를 확대하는 것에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처벌 범위가 무한히 좀 확장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아마 쟤는 뭐 구체적으로 지도부에서 어떤 기류 때문에 지금 일단 신중론이 제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입법 과정에서 그런 검토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정도의 의미지 기존에 가졌던 민주당의 어떤 태도와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거나 적국으로 되어 있는 이 형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뭐 눈치 봤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요. 절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김관선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간첩법 개정이 조금 급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정보소의 한 군무원 같은 경우는 간첩법 적용이 안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찰이 검거했다라는 이른바 국가산업기술을 중국 통해서 북한으로 빼돌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범죄에도 간첩법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정보기관이나 이 검찰 수사 당국의 취재를 제가 직접 해보면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우리의 고도의 어떤 산업 기술이 그 가치가 경제적으로 수백억 대에 달하는 기술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들이 북한의 정교해지는 ICBM이나 북한의 정교해지는 어떤 미사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래서 좀 법안을 빨리 개정해달라라는 게 현장 필드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목소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출신으로서. 아니 이 순간에도 많은 첨단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네. 특히 이제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특히 중국이 이제 반도체를 AI에서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원을 다 자금을 들여서라도 지금 모든 것을 빼내는데 상당히 중국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여야가 합의가 일치된 것 중에 유일한 게 사실은 간첩법 관련된 개정은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이랄지 민주당 패널도 마찬가지고 방송에 나오면 다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이 법 자체가 법사위 소위까지 다 통과한 법이에요. 그럼 이 소위까지 통과한 법이 이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정도 사안까지 이 정도의 진도가 됐는데 이걸 누가 브레이크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법은 몰라도 이 법은 소신 있게 가야 하는 거예요. 네, 가장 소신 있게 가야 하는데 이게 뭐 왜 그런지는 뭐 아까 이영수 의원의 어떤 그 가능성은 물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금투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지분이었고 공청했었잖아요. 결과로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이 금투세를 주도적으로 한 게 누구예요? 한동훈 대표잖아요. 그래서 금투세 하면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성과가 되는 거예요. 자, 간첩죄도 누가 제일 먼저 제안을 했죠? 이 한 대표의 공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동훈 대표의 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견제 심리가 첫 번째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 간첩죄를 개정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공이라는 건 뭐예요? 북한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건 민주당이 가장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한다는 얘기는 이거 만약에 개정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또 명분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를 하고 제 추론이에요. 제가 딱 떠오르는 순간은 이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도로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야겠다고 하는데 저거 이제 반드시 통과를 해야죠. 법사위 소위 통과를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뭐 공청회를 하겠다? 아니 심사숙고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법사위 소위 통과하기 전에 했어야죠. 저 정도 진행된 법안에 대해서 갑자기 심의 중단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세 가지 장면이었어요. 첫 번째는 다시 복습하면 이 정당법 개정과 관련된 논란, 그다음에 형법 개정과 관련된 논란, 돌연 중단된 이 간첩법 심의 개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